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 그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이온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온결합의 결합력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아둬야 돼요. 물론 이 식 자체를 여러분이 외워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식을 알고 있어야 결합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경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의 결합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전기적 인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합력이라고 했으니까 힘이겠죠. F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를 곱한 값,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이 K 값이라는 건 그냥 비례 상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 중에 마이너스 1312라는 수치가 있었죠.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K값도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상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는 비례상수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미 있게 봐둬야 될 건 그 다음 두 개겠죠. Q1과 Q2입니다. 이건 각 이온의 전하량을 의미해요. 즉, 이온 결합의 결합력은 이온의 전하량, 각 이온의 전하량을 곱한 값이니까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 결합력도 강해지게 되겠죠. 물론 전하량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F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값이라서 작아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부터 쭉 이야기했죠. 화학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마이너스라고 해서 힘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치만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분모에는 R값의 제곱이 있죠. 이건 바로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즉, 이온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온 결합의 결합력이 약해진다 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둬야 될 것. 그래서 보통 이 이온 결합의 결합력을 나타낼 때 흔히 녹는 점에 비유를 많이 해요. 끓는 점은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녹는 점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고 이온 전하의 전하량이 클수록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영향력은 전하량이 거리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증가하는 게 좀 더 커집니다. 그걸 오른쪽에 지금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에서 일단 같은 세로줄 NaF, NaCl, NaBr, NaI 딱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려는지. 지금 이온의 전하량, 세로줄에서는 이온의 전하량은 똑같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NaF, 나트륨 이온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할로젠 원소의 이온들의 거리를 가지고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때 거리는 플루오린 이온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온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데, 그럼 녹는 점은 아까 봤듯이 녹는 점은 거리가 클수록 작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거리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산화스트론튬, 산화바륨 마찬가지로 거리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럼 녹는 점은 그 반대로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전하량이 똑같을 때를 비교해 봤으면 이번엔 가로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바로 원자번호 하나 차이고, 플루오린과 산소 원자번호 하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온 사이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거리는 거의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교할 때 전하량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배씩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 왼쪽 줄보다 오른쪽 줄에 녹는 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값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꼭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력에 따라서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건 간단한 거니까 짧게 브리핑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전기 전도성.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있다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합력의 차이인데 전하량이 클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특성 세 번째입니다. 외력에 의해 부스러지기 쉽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이온 결합은 결합력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으니까 당연히 외력에도 강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외력에 의해서 부스러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래의 그림을 같이 봅시다. 이온 결합, 고체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A가 양이온, B가 음이온이라고 했을 때 AB, AB가 서로 교차하면서 사방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층 중에 위층에다가 힘을 가해서 살짝 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면 한 칸이 밀렸으니까 옆으로 한 칸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BA, BA 4개씩만 쓸게요. AB, AB. 이제는 배열이 조금 틀어졌죠. 어떻게?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같은 종류의 이온이 배열되면서 A와 A끼리는 반발하고 B와 B끼리도 서로 반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힘이 가해지기 전에는 서로 결합하고 있던 두 층이 이제는 한 칸씩 밀리면서 서로 반발하게 되면서 부스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부스러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대부분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는다. 이거는 사실 뒤쪽에서 우리가 분자의 극성 또는 결합의 극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여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잘 녹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걸 특히나 우리는 수화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내용 중에 앙금 생성 반응이 있었죠. 용액을 섞으면 고체가 석출되는. 이건 물에 잘 안 녹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온 결합 화합물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이온 결합 물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 표기법이라든가 명명법 등등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합시다. 먼저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은 우리가 원소기호 표기법을 말합니다.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써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다 라고 한다면 NaCl,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썼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라는 표기법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여기서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합 비율이에요.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는 이유는 먼저 이온을 형성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그때 생긴 전하의 분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즉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일으킨다. 그럼 결합한 결과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이 되도록 전하량을 고려해서 개수비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그마 이온의 전하량이 0이 되도록. 시그마 기호는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이온의 전하량을 모두 더한 게 0이 되도록. 그래서 문자로 표시하면 금속이 A 플러스 금속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 B 마이너스 비금속이라면 두 개의 결과물이 이온의 전하량이 모두 0이 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여기서 A, B는 최소 정수비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명명법으로 넘어갈게요.
명명법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원소기호 말고 이름을 부를 때인데 표기법이랑 반대예요. 음이온을 먼저, 양이온을 나중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을 하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쓰죠. 음이온을 먼저 말하고 양이온을 나중에 부른다. 이게 바로 명명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표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자로 구리의 경우 구리가 로마자로 2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가로치고 3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사단원에서 좀 더 다를 수도 있지만 산화 정도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또는 이온의 전하 수다. 이온의 전하가 구리의 경우에는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구리라고 써놓으면 이게 몇 가의 이온인지 모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숫자를 로마자로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2가 구리다, 플러스 3가 구리다. 그래서 그런 명명법이 있다라는 것도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상의 배열이에요.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방위로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간상의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때 결합은 전방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이 강한 거예요. 강한 결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배열 자체는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이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울 일이 없습니다. 결정 형태는 우리가 배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규칙적인 구조로 결합한다 라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쭉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여러분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전에 했던 결합 에너지 그래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